자, 반갑습니다. 박홍쌤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9단원, 연립방정식 보수 9단원 들어갑니다.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셨던 거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연립 1차 방정식은 풀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자, 앞에서 쌤이 7단원이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고 넘어왔었습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것을 그래프로 가지고 갔을 때 또 그것이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한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9단원은 그런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연립방정식의 해, 즉 공통의 해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y는 3, 2x 마이너스 y는 3, 책에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감법 이용해서 혹은 대입법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여야 되겠죠. 3x는 6, 그래서 x는 2, 여기서 구한 x를 다시 집어넣어서 구해내는 y값, 그래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는 x2, y1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것, 이것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가감법, 대입법,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얘를 푸는 것은 그냥 기본인 거고, 얘가 즉 연립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앞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가 되고 계셔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 2,1이라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해이기도 하고, 다음의 방정식을 성립시키기도 하는 해이다. 즉, 공통의 해를 의미한다. 즉,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공통의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공통의 해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요 해를 그래프에다가 찍으면 그래프가 됐었던 거고, 그러면 공통의 해라는 것은 교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요거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9단원에서는 요런 개념은 이제 두고 요런 개념들은 내려놓고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하셨던 문자 2개, 식 2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넘어서서 연립 2차 방정식, 그것은 또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푸는 것이냐,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공통의 근, 그게 끝이에요. 그게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방법이 원래는 해를 쫙 구해보고 해를 구해봤을 때 똑같은 게 어디 있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지 해서 찾아주는 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념이다라는 건데, 그렇게 풀기에는 이제 너무 해야 되는 것들이, 찾아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보자 라는 거죠. 일단 처음에 다뤄지는 내용, 중등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요 내용을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했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출제가 꽤 잘 됐었다 라는 건데, 개정이 되면서 요 과정이 이제 나가버렸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왜?
이 교과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과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굳이 이걸 또 알려주신다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라면 학교 선생님께서 얘를 알려주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연립방 정식 중에서 쉬운 것에 해당됐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시험 이제 학기 들어가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말고사 범위로 거의 확실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험 범위에 얘가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요 내용을 다루었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이것을 추가로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가르쳐 주던가 말던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수예제 1번입니다. 필수예제 1번 중에서도 바로 2번은 안 할 거고요. 문자 3개씩 3개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안 하고 문자 2개씩 2개 연립 1차 방정식 요거 바로 1번만 해볼 거예요. 그쵸. 이거를 참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은 가감법도 아니고 대입법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문자 소거에 있습니다. 가감법을 하시든 대입법을 하시든 중요한 거는 연산을 한 이후에 문자가 소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x를 없애려면, 즉 x라는 문자를 소거하고 싶으면 위의 식에다가는 4를 아래 식에다가는 3을 곱해주시고, 만약에 y라는 문자를 소거하고 싶으면 위의 식에다가는 5를 아래 식에다가는 2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핵심은 문자를 소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뭘 할까요? y를 날릴까요?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는 5를 곱하죠. 그러면 15x-10y는 35가 되는 거. 아래 식에다가는 2를 곱할 거니까 2를 곱해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y를 소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식을 빼면 7x는 7이 되면서 x는 1이 되겠고요. 그럼 x에다가 1을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 집어넣어 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구해졌다라는 건데 얘를 가지고 두 개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쌍의 해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 하면서 뭐 또 이런 게 교육 과정 외의 것들, 부정 방정식, 정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와 실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교육 과정 외의 것들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건데 잠깐만 이제 그래서 이제 몇몇 학교에서는 부정방정식에 대한 언급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에서 이 부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부정한다라는 것은 뭐 아니다, 뭔가 이제 거부한다, 부정한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이다라는 것은 아니긴 아닌데 뭐가 아니냐? 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정이다라는 것은 정할 수 없다.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의 해가 몇 개냐면 이것을 성립시키는 x, y가 몇 개냐면 엄청 많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뜻이 예전에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대신하는 용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부정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들 중에서 여전히 부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자 얘는 부정이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부정이지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많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쌤한테 와서 쌤요 우리 학교 쌤이 이런 거 알려줬어요 하시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2번도 넘어가고요. 필수 예제 3번도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연립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배울 게 더 줄었다이긴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좀 어려운 내용들이 빠져나갔다라면 모르겠는데 뭐가 빠져나가 버렸냐면은 문자 3개씩 3개 연립 1차 방정식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요게 출제율이 굉장히 좋았었고 출제율이 좋은 것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 인 건데 얘가 나가버림으로 인해서 요거 대신에 그럼 다른 게 시험에 출제가 돼야 될 건데 다른 게 오히려 밖으로 나가버린 문자 3개씩 3개 연립 1차 방정식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가버린 게 아니라 쉬운 게 나가버렸고 그 쉬운 문제가 시험에 곧잘 나오곤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에서 시험에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배울 게 줄었다라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3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더 많았었는데 어쨌든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쉬운 뭐냐면은 1차와 2차의 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경우에는 여기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학교에서는 여전히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첫 번째 유형이 1차와 2차의 연립이라면 두 번째 유형은 2차와 2차의 연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세 번째 유형은 1차, 2차, 2차, 2차 그러니까 2차, 3차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2차와 2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쌤요 두 번째 거랑 요 세 번째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쵸? 자, 근데 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의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 거에서는 는 0이 들어간 식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식에서는 는영이 아니라 뭐 는3, 는4 뭐 이런 식으로 는영이 포함된 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도 세 번째 유형도 모두 2차의 연립이긴 한데 두 번째 유형은 2차 중에서도 는영이 들어가 있는 식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유형은 는영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구분은 일단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1번 유형은 1차, 2차의 연립이고요. 2번 유형은 2차의 연립이긴 한데 는영이 들어가 있다. 3번 유형은 2차의 연립이긴 한데 는영이 없다. 자, 유형 구분을 일단 먼저 해주셔야 되겠고요. 유형 구분이 되었다라면 이제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을 끌어보시면 되겠죠. 자, 1차, 2차의 풀이법은 그냥 대입법이에요. 그냥 대입하시면 답 나와요. 근데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1차식을 좀 변형을 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의 연립은 대입, 1차와 2차의 연립은 대입, 1차와 2차의 연립은 대입, 1차와 2차의 연립은 대입.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단원, 연립방정식의 개념은 이미 다 했다는 거죠. 공통의 근, 따라서 교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방법, 푸는 방법, 그러니까 유형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유형 공부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시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알아보는 것. 유형을 알아보는 것, 유형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게 각각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 요 유형을 이 문제 풀이법으로 풀면 안 풀리겠죠. 이 유형을 이 문제 풀이법으로 풀면 안 풀리죠.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유형, 1차와 2차의 연립의 풀이는 대입,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에서 2차에서 는영이 만들어지면 얘를 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는영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번 유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유형은 2차의 연립이면서 는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는영이 붙어있는 식을 뭘 했을 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면 2번 유형이 아니라 3번 유형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2차식이 1차식 2개로 찢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x가 구해지게 되면서 1차식 2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1차식 2개가 만들어지고 2차식이 아직까지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은 어떻게 푼다? 대입. 1차식과 2차식은 어떻게 푼다? 대입.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1차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면서 1차, 2차의 연립, 즉 1번 유형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2번 유형에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1번 유형으로 넘어가면서 1번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2차인데 는영이 없는 경우에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차를 소거할 수 있는 경우와 2차를 소거할 수 없는 경우. 2차를 소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요 두 개의 식에서 2차를 소거할 수 있다라면 내려오면 몇 차가 내려올 거냐면 2차를 소거했으니까 1차가 내려오겠죠. 그럼 1차가 만들어졌으니까 뭘 할 거다? 대입을 할 거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1차식을 요 식이나 요 식, 아무 식에나 대입을 함으로써 1차와 2차, 그러니까 1번 유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두 식에서 2차를 소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거를 하게 되면 1차가 내려올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1차가 나왔으니까 대입을 통해서, 즉 1번 유형의 풀이법으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차가 소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시냐면은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은 능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능력이 만들어졌으면 뭘 할 거라고요? 인수분해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만들어지면 4번 유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4번 유형에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것은 뭐가 내려왔을 것이다? 1차식이 내려왔을 것이다. 그럼 1차식이 내려왔으면 뭘 할 거예요?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1번 유형으로 넘어간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유형 2차에서 능력이 있는 경우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1번 유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번 유형은 2차가 소거되는 경우와 2차가 소거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2차가 소거되는 경우는 1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바로 1번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2차가 소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항을 소거해 줌으로써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서 2번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인수분해가 됐으면 여기서 1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들고 1번 유형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유형이든 3번 유형이든 어쨌든 마무리는 1번 유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쉽다라면 1번 유형에서 나올 것이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면 2번 유형에서 1번 유형으로 넘어가게끔 출제가 될 것이고 문제가 좀 더 어렵다라면 3번 유형에서 1번 유형으로 넘어간다던가 3번에서 2번을 거쳐서 1번으로 간다던가 그런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학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는 얼마든지 조절해서 출제를 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던 문자 3개, 식 3개짜리 그게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문제는 요거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보통 그렇게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일단 앞에 내용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여기서 한 문제만 낼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2문제를 낼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개념은 없고요. 그냥 각각 유형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알아보셨다라면 각각의 풀이법을 기억을 하시고 그 풀이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근이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4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그냥 풀어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물론 뭐 다양하게 응용,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연립방정식이니까 한번 풀어봐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를 뭐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유형인 거니까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문제인 것을 숨겨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한번 풀어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인 걸 확인하셨으면 1번 유형인지 2번 유형인지 3번 유형인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1차와 2차입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고요? 대입한다는 거죠. 1차를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함으로써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냐면 문자를 소거하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함으로써 문자, 무슨 문자? y라는 문자가
없어졌잖아요. 그쵸?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y라는 문자를 없애줬다라는 거야. 대입을 했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x도 있고 y도 있다라면 그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잘못 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가감법을 하시든 대입법을 하시든 중요한 것은 문자를 소거하는 것에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문자가 한 개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식이 하나, 문자가 하나 그러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풀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13이 되겠고요.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x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x 플러스 y가 3이고요. x 마이너스 y가 1이었다 칩시다. 그럼 이걸 두 개 더해서 2x는 4. 그래서 x는 2. 이렇게 구했겠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으면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얼른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y 값도 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맞나요? 왜 저기서 가만히 있지? 문제 덜 풀었는데 왜 y 안 구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때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왜 문제를 마저 풀지 않고 저러고 있을까? 왜 x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하지 않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한 풀이가 아니라 어쨌든 쭉 내려오는 풀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구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답으로 쓰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를 답으로 쓰고 문제를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덜 풀었으니까 마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멀뚱멀뚱 한번 있어봤어요. 과연 그 생각을 무슨 생각? x를 구했으면 다시 집어넣어서 y를 왜 안 구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고 계실 때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x값 구했으니까 이제 y값 구합니다.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만만한 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x에다가 또 2를 집어넣으시면 y가 3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2번 또 계속 볼게요. 1차와 2차의 연립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차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얘를 무조건 y는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얘를 y는으로 바꾸는 게 쉬우면 y는으로 바꾸시고 x는으로 바꾸는 게 쉬우면 x는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y를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그럼 이제 x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y 플러스 2를 x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x라는 문자가 완전히 소거가 되는 것을 문자 하나가 완벽하게 소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x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대입을 덜 했다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가 돼요.
자, 풀어주시면 2y제곱 플러스 8y인가? 8y 플러스 8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y제곱은 0 이렇게 되겠고요. 소거할 거 소거하시면서 2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8인가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4는 0 돼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가 구해지면서 어떻게 이번에는 하셨나요? 왜 저 인간이 또 멀뚱멀뚱하게 있지? y를 구했으면 얼른 다시 집어넣어서 x를 구하고 있지 않고 왜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y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x가 y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x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서 두 쌍의 연립방정식의 근이 구해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보시면 합과 곱을 포함한 연립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건데 물론 이 방법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긴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연립방정식에서 굳이 어쨌든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굳이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y가 4고요. xy가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서 x 플러스 y, x와 y를 알파와 베타로 보신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다 라는 것을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는 0, 맨 앞에 x제곱.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라면 알파 베타가 4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죠. 즉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5가 구해지는데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가 알파, 그러면 또 다른 한계는 베타는 5. 근데 알파가 5였을 수도 있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4 되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5 되는 것, 두 개 더하면 4 되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5 되는 것, 즉 다음에 연립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두 근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를 그냥 연립방정식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형을 너무 많이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이 유형은 그냥 1차와 2차, 이 유형은 1차와 2차의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유형의 풀이법은 대입법. 유형을 너무 많이 구분을 하면은 그 유형별로 풀이법을 다 알아둬야 돼요. 그쵸?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라면 물론 좋겠지만 결국은 시험 칠 때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저런 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문제들의 한 가지 방법을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면 그 한 가지만 연습하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 역시 마찬가지 1차와 2차로 바라보신다라면 그냥 대입법, 1차와 2차로 바라보신다라면 그냥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풀이법, 물론 좋긴 좋은데 결국 시험에서는 하나의 풀이법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 그래서 일단 한 개부터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 뭐 공부를 하던가 말던가 그거는 알아서들 하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얘를 가지고 이제 1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몇 차? 2차. 얘는 지수가 얼마? 지수는 2. 그러면 차수랑 지수랑 같은 거냐? 같은 거면 똑같이 불렀겠죠. 그렇죠? 다른 거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지수라는 것은 오른쪽 위에 적혀있는 숫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숫자를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니들이 얘를 가지고 1차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여기에 1이 적혀 있으니까 1차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차수를 본 게 아니라 지수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x 곱하기 x예요. 두 개의 문자가 곱해졌으니까 x라는 문자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2차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두 개의 문자가 곱해졌으니까 2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얘를 가지고 x에 대한 몇 차씩이냐, y에 대한 몇 차씩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x에 대한이라고 전제를 깔게 되면은 x만 문자로 보겠다,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다 상수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는 x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y에 대한 식으로 본다라면 y만 문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y에 대한 1차로 보실 수 있지만 이 문제 그 어디에서도 어떤 문자에 대해서 봐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x도 y도 둘 다 문자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2차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아까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바꾸신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5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5.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야죠. 어디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5,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풀이에 비해서 뭐 풀이가 엄청 긴다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풀이나 이 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두 개의 풀이를 모두 알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나 좀 제대로 하고 다른 걸 하던가 말던가 해라,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역시 y는 넘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가요? 는 49고요. 그러면 동료함끼리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건데 인수분해가 만만하진 않네요. 자,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죠.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냥 그지 같은 건가? 4 1 4 그래도 안 되는데.
이거는 참 그쵸. 쥐가 못해놓고 문제를 탓하고 있어요. 그쵸?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15? 3? 그래도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걸 벌써 보신 분들은 답답하겠다. 5가 나온다고? 그러면 x-5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4x고 9가 있으면 되나? 그러면 안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죠? 넘겼고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다 했고요. 그러면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넘겨주면 맞는데 큰일 났다. 어디서 잘못했지? 그렇죠. 미친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3x제곱이네요.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 그치?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해를 하시고 3으로 나눠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다시 집어 넣어주시면 y가 5를 넣어주시면 y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사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쵸? 근데 참 살다 보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가 되는 날이 간혹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미안합니다. 자,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유제 9-7번이죠. 요 유제 9-7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쵸. 조금 1차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풀이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유제 9-7번은 일단 패스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뒤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좀 전에 설명했었던 거 있죠? 두 근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를 푸는 거 그걸로 연습을 해주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추가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제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냐? 2차와 2차의 연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2차인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도 있었고 세 번째 유형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유형인가 세 번째 유형인가 라는 거예요. 자, 몇 번째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이 된다. 뭘 보고 알아보시는 거냐? 능력을 보고 알아보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물론 능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면서 뭐가 가능해져야 된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된 식에서 여기서는 y는 2x가 여기서는 x는 3y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역시 굳이 x를 2분의 y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얘로 하는 게 편하냐 뭘로 하는 게 편하냐? 당연히 얘 가지고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y는 3분의 x 이렇게 끄집어내도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x는 3y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x는에, 굳이 y는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한 걸 하시라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2차식에서부터 1차식이 몇 개? 2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2차식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요거 2개의 연립, 즉 1차와 2차의 연립, 그러니까 1번 유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는 5. 그래서 1번 유형이 2문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y에다가 2x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에다가 2x를 대입을 하시면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x가 x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이게 어쨌든 좀 쓸 게 많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푸는 친구들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깨작거리다가 저기서 좀 깨작거리다가 저기서 좀 깨작거리다가 이렇게 되는데, 왜?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온 x값을 이제 다시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 x를 들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요 2개의 식을 연립해서 쭉 내려와서 구해진 x값이잖아요. 그럼 이 x값들은 다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엉뚱한 y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풀이를 하셔서 x가 구해졌을 때 바로 올라가서 y를 구해내실 수 있게끔 식 정리를 이렇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번에 x에다가 3y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3y 제곱 마이너스 2 3y y 플러스 2y 제곱은 5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밖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9y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5. 그러면 5y 제곱이 5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들고 쭉 올라간다고. 여기저기 막 써놓지 말라고. 쭉 올라가서 요거 2개 연립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1 넣으면 x는 3,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쌍의 해가 구해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마지막에 다시 집어넣는 과정에서 정말 엉뚱하게 틀려버리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식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2번입니다. 2차 연립이죠. 그렇다는 것은 2번째 유형 아니면 3번째 유형이다라는 건데, 능력을 보시면서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2번 유형이 확실하다. 그러면 여기서 x는 y가,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y가, 여기서는 뭐 y는 마이너스 x 하셔도 되겠고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겠죠. 이것도 y는 x 하셔도 되겠고 x는 y 하셔도 되겠고 뭐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진 1차식 2개를 얘랑 이제 연립을 하겠다. 즉 1번 유형,
1번 유형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y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y제곱이 3이 되면서 y는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제 얘를 들고 쭉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되면서 이렇게 순서상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들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면서 3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이니까 y제곱 3y제곱이 3이 되면서 y제곱이 1이 되네요. 그러면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얘를 들고 쭉 올라간다. 그랬을 때 y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x는 마이너스 1 되겠고요. y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x가 이번에 또 플러스 1 되면서 다음과 같이 또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총 4개의 4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중에서도 는 0, 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7번 보죠.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다음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번째 유형이냐, 몇 차와 몇 차의 연립이냐라는 건데 1차와 2차의 연립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를 정리를 하고 1차식을 정리를 하고 얘를 들고 대입을 한다. 그래서 x 대신에 y 플러스 k를 넣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x가 소거가 되면서 y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k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그러면 2y제곱 플러스 2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얘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y가 몇 개 구해질 거냐면 2개 구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y 값을 들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x 값도 2개가 구해지면서 몇 쌍의 해가 만들어지냐면 2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라는 건데 문제에서는 오직 한 쌍의 해만 가져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y가 몇 개 구해지면 y가 한 개 구해지면 그 하나의 y를 들고 들어가면 x가 한 개만 구해지겠죠. 그러면서 한 쌍의 해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y가 하나만, 즉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개수 보시면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0이 돼줘야 판별식이 0이 돼줘야 중근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은 0 되나요? 그러면 k제곱이 16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냥 실수 k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모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넘어가고요. 바로 2번 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얘는 1차와 2차의 연립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넘긴 거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이거 플러스네.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2kx 마이너스 4x 넘길까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 건데 2로 묶어내면서 또 x도 묶어내야 되겠죠. 어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시고 여기서 x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x가 2개가 구해지면 2개를 집어넣으면 y도 2개가 구해지면서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x가 1개, 그러니까 중분이 만들어지면 하나만 들고 들어가서 y값도 하나만 구해지면서 한 쌍의 해가 구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x가 안 구해진다라면 그러니까 허근이 구해진다라면 여기에 들고 들어가면서 y가 허수가 되면서 x, y가 실수가 아닌 허근이 만들어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즉 다음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가 실수가 만들어지면 그 실수를 들고 들어가서 그 실수를 더하고 빼기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x가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근데 x계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보셔야 돼요. 실수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서로 다른 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되나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짝수 판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 c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렇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k가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서 두툼한 방향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필수예제 8번은 이제 활용 들어가네요. 그쵸? 활용입니다. 근데 2차 함수의 활용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교과서 안에 있는 활용 문제를 출제하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외부 문제 많이 풀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교과서 안에 있는 활용 문제를 반드시 처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활용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외부의 활용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맞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그러면 가로를 x로 잡고 세로를 y로 잡을까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2배 한 개 둘레인 거니까 가로랑 세로만 더하면 얼마? 17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직각삼각형 보이시나요? 뭐 하셔야 될 거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13의 제곱은 169.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셔서 x를 구하고 y를 구하시면은 얼마 나오니? 5랑 12 하면은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건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x와 y를 구해주시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긴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뭐 12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찍었냐면은 13이라는 게 그 피타고라스의 수 3, 4, 5와 함께 5, 12, 13이라는 것도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마침 13이 있길래 그냥 5랑 12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오 되네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풀이는 아니죠. 몇 차와 몇 차니까 1차와 2차니까 대입을 이용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활용이라는 문제는 문제에서 식을 끌어내고 그 식을 풀어서 이제 답을 구한다라는 건데, 식에서 답 구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을 했다. 그래서 식이 주어지면 답을 구할 수 있다. 근데 활용 문제는 어렵다. 그 이유가 문제에서 식을 끌어내는 그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답지를 볼 수도 있고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친구든 누구든 간에 그냥 식을 써줘요. 막 설명을 하면서 식을 그냥 써줘 버려요. 그리고 답 구하면 왠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어디서 틀려요? 여기서 틀리나요? 아니요. 여기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틀려요. 그래서 활용 문제는 공부를 하실 때 여기 연습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활용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기만 연습을 하시거든요. 여기는 모르니까 답지를 본다던가 친구한테 물어본다던가. 그럼 물어보고 왔으니까 이제 이것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얘를 못하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라면, 답지를 보셨다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건데, 이 과정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식을 끌어내는 과정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에서 답 구하는 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앞에 문제들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습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반복적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활용 파트를 공부하는, 활용 문제를 준비하는 자세다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발전 예제 9번입니다. 자, 9번. 드디어 몇 차, 2차, 2차가 나왔어요. 쌤, 근데 지금까지 저희 2차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쵸. 근데 2차 중에서도 는 0이 없는 2차를 보겠다는 거죠. 자, 는 0이 없는 2차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은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 그랬습니다. 자, 아래 위로 뺄 거예요. 왜? 2차항을 날리려고. 근데 날리는데 여기에도 2차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빼보시면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면서 x-y는 -2 다음과 같이 2차항이 다 소거가 되면서 1차만 내려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차 나왔으니까 뭐 할 거예요? 대입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다 대입할 거냐? 여기 위에 있는 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를 보고 2차 중에서도 는 0이 없으니까 인수분해는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2차, 2차 중에서도 능력이 없으니까 이차항을 날릴 거냐 아니면 상수항을 날릴 거냐라는 건데 그 판단 기준은 이차항을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차가 x도 있고 y도 있는데 얘를 한꺼번에 날림으로써 몇 차를 만들어낸다? 1차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대입 들어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y-2로 바꿔주시고 이제 대입이 들어갈 건데 아무 데나 대입하시면 돼요. 위에다가 대입을 하신다라면 y-2의 제곱 y제곱 y-2는 1 되겠고요.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y제곱 y-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y-1 2y-1 그래서 y가 2분의 1 또는 1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얘들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다시 집어넣어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나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중에서도 능령이 안 붙어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이 문제는 2차항을 한꺼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경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제를 좀 볼까요? 유제도 날릴 수 있네. 여기 보시면 2차가 3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는 2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날릴 수 있느냐?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위에 거에다가 2 곱하고 밑에 거에다가 3 곱하고 아래 위로 빼주시면은 2차가 날아가면서 1차가 내려오고 1차 나왔으면 뭐 한다고요? 대입하신다라고. 발전 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얘 역시 마찬가지로 2차와 2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수항이, 그 중에서도 능령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2차항을 한번 날려보자라는 거죠. 요거 봤더니 2차항 날리려고 하니까 밑에다가 2배 하면 요거 날릴 수 있다라는 건데 2차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도 2차로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2차항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날아가고 일부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몇 차가 내려오냐면 2차가 내려오죠. 요 두 개의 식을 1에 빼보든 절에 빼보든 어쨌든 내려오는 결과가 1차가 아니라 2차가 내려온다는 거야. 그 경우에는 2차항 소거가 아니라 뭘 하자? 상수항 소거를 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소거하려니까 위에 식에다가는 5를 곱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아래 식에다가는 3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상수항이 소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7로 나눠주시고 10을 다시 보시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능령이 만들어진다. 자, 능령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인수분해 하자. 그리고 인수분해가 정말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y가 여기에선 x가 마이너스 y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능령에서 1차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자, 시작은 세 번째 유형이었지만 상수항을 소거함으로써 능령이 만들어지면서 인수분해를 한다. 두 번째 유형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의 결과로부터 1차식이 나오니까 그 1차식을 대입함으로써 첫 번째 유형 1차와 2차의 연립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 유형에서 출발해서 2번 유형을 거쳐서 1번 유형까지 가게 되는 가장 포괄적인 문제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이 문제를 출제하면 1번 유형도 물어볼 수 있고 2번 유형도 물어볼 수 있고 3번 유형까지 다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좋다라는 거긴 한데 이 문제가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어려우니까 또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과거에 이 문제 유형이 출제율이 그렇게 많이 높다 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출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1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위에 식에다 대입하시든 아래 식에다 대입하시든 이제 본인 취향대로 이제 가시는 거죠. 여기부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풀이를 하시라고. 그래야 여기서 x든 y든 구해졌을 때 다시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여기서 구한 x든 y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풀이 연습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필수 예제 11번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요 내용은 어쨌든 개정 과정으로 개정 외 과정으로 교육과정 외 과정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아니기도 조금 그렇고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공통근 구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다음 두 개의 2차 방정식에서 공통의 근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배우시냐면은 여기서 x를 구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x를 구합니다. x를 직접 구한 다음에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통의 근을 찾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니들이 공통의 근을 구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렇게 공통의 근을 구하는 것은 무슨 수준이냐면 x 플러스 y는 3과 x 마이너스 y는 1 요 두 개의 방정식의 공통의 근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0, 3 성립하죠? 그래서 0,3은 다음 방정식이 해입니다. 1, 2도 해고요. 2, 1도 해고요. 3, 0도 해고요. 4, 마이너스 1도 해고요. 5, 마이너스 2도 해죠. 이거 해를 쫙 쓰는 거야. 니들이 아까 그 해를 다 썼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에 해를 구했잖아요. 다 구했잖아요. 두 개밖에 없었던 것 뿐인 거지. 어쨌든 다 구했잖아. 마찬가지죠. 얘도 1, 0, 2, 1, 3, 2, 4, 3, 5, 4, 6, 5 엄청 많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의 근을 모두 다 구하셨잖아. 물론 두 개밖에 안 돼서 다행이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모두 다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해를 다 구하고 이것의 해를 다 구한 거죠. 이것의 해를 다 구하고 이것의 해를 다 구한 것처럼. 그 다음 뭘 하셨냐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 공통근이 1이구나 라는 거가 결국은 여기에도 2,1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2,1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방정식의 공통의 근, 즉 연립방정식의 근이 2,1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써서 구하고 있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의 근 x2와 y1을 이렇게 안 구하잖아요.
그쵸? 다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대입법을 하시든 가간법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x를 다 써서 똑같은 것 찾는 게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뭘 하는 거죠? 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x가 1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 2차 방정식 이것과 이것이 영위하는 공통근을 가질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물론 x를 구하고 그 x끼리 똑같은 그것을 공통근이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나? 얘는 못 풀 것 같아요. 왜? 근을 못 구하잖아.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x를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x를 구해서 비교해서 똑같은 게 뭘까 이렇게 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자고. 왜? 공통 그 문제잖아. 즉 연립의 해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자. 그러면 어떻게 더해버리죠? 얘를 날릴 거야. 됐나요? 그러면서 2x제곱. 근데 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도 날아가냐면 a 마이너스 a 얘도 날아가요. 그쵸? 그래서 2x와 마이너스 4x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x는 0.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x가 0 또는 1이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x가 이제 공통의 근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0이 아닌, 그러니까 얘는 말고 요거 그러면 x1이 공통의 근, 즉 이것의 근이기도 하고 이것의 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1을 다시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x에다 1 넣어주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2a가 0이 돼줘야 되겠다. 이게 성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성립을 하려면 3 마이너스 a가 0이 되면 되니까 a가 3이 되면 a가 3이 되면 공통근 1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정말 3을 넣어서 풀어보세요. 그 공통근 x1을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풀이법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푼다, 유형화시킨다가 아니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하셨던 거라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하셨던 건데 중학교 3학년 때 하셨던 방법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라면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풀었는데 중학교 3학년 문제를 그따구로 풀면 되겠느냐. 연립을 이용해서, 즉 공통근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므로 연립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 11, 필수예제 11은 참 애매해요. 교과 과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교과 외 과정이라고 보기도 그렇긴 한데 일단 고등 과정으로 본다면 교과 외 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교과 외 과정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굳이 필수예제 11번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좀 이해가 되셨다라면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 스텝인데
9-3번 빼고요. 그 다음 쭉 푸시면 되겠네요. 그다시 11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잘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개념이 좀 중요하다. 그 개념이 연립방정식의 개념이다. 뭐 그래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15번 공통분 문제니까 뭐 풀고 싶으면 푸시고요. 풀기 싫으면 안 푸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 학교 선생님께서 공통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강조하신다라면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활용 문제들 역시 뭐 본인 취향대로 푸세요. 풀기 싫으면 뭐 굳이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활용 문제들 어쨌든 나중에 교과서 문제 활용 문제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주시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지금 당장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그거에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활용 문제들도 굳이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안 푸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9-20번 문제도 안 푸셔도 됩니다. 요거는 진짜 안 푸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풀지 말라고 하는 문제들은 알아서 본인이 정말 안 푸셔도 되겠고 풀어보고 싶으시면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질문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단원 연립방정식 끝났고요. 개념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진도가 좀 빨라진다라는 거죠. 10단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단원 역시 개념이 아닌 유형의 파트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0단원까지도 쭉 나갈 거고 11단원 그러니까 우리가 7단원에서 쌤이 강조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7단원에서 강조를 참 많이 했고 11단원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더 강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문제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